2차 방정식 갈게요. 이 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fx가 x에 대한 2차식인 식을 2차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기본적인 형태로는 이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할 때 a가 0이 아닌 나머지 a, b, c는 상수인 식을 이제 2차 방정식이라고 하죠. 그럼 그 2차 방정식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풀이 방법은 뭔가요? 사실은 우리 방정식의 풀이 방법은 모두 다 뭘 따라가냐면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야? 2차 방정식이라고 나와 있는 2차식의 형태를 어떻게 바꿔서 1차식 곱하기 1차식 형태로 바꾸어서 그 1차식 곱하기 1차식이 0을 만족한다면 A라는 값이 0이 되거나 아니면 B라는 값이 0이 된다 라는 걸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1차식은 0을 만족하는 X의 값 그리고 1차식은 0을 만족하는 X의 값을 각각 2차 방정식의 해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곱셈 형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2차 방정식의 풀이 방법 중에 가장 기본 처음으로 오는 건 뭐예요? 인수분해를 이용한 거죠. 근데 그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식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 안 보일 때,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우리 중학교 때 어떤 과정을 이용해서 중학교 3학년에서 뭘 배우냐면 완전제곱식의 성질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를 배워요. 그게 뭔데요? x-p의 제곱은 q 형태로 바꿔서 x라는 값이 p 뿔마 루트 q라고 풀어주는 거를 그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이렇게 유도를 했을 때 이 식을 이렇게 유도를 해서 풀어준 그 식을 공식화해서 외운 게 바로 근의 공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상 과정에서는 이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를 강조하기보다는 그냥 바로 근의 공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그 근의 공식은 두 종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두 가지 다 이제 외워라 라고 얘기했었어요. 뭐 어떤 식에서 그냥 일반적인 ax제곱 더하기 공간이 모자르다. 그 식에 대해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는 이 식에 대한 근의 공식은 x는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2a분의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는 식을 가지죠. 근데 그거와 다르게 누가 어떤 놈이 누가 짝수이면 1차 항의 개수가 짝수라고 한다면 그때의 x는 반만 써요. 그죠? 반만 쓰는 공식. 반만 쓰면서 여기 있는 4와 2를 다 떨궈낸 이 식. 짝수 공식을 쓰면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걸 이용하거나 아니면 짝수 공식 이용한다 라고 한 게 2차 방정식의 기본적인 풀이 방법 되겠습니다.
정리기 이 정도로 정리했는데 혹시 이게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페이지에 대한 정리고요. 이게 어디까지 포함하게 되냐면 3번까지 해결이 돼요. 4번 빼고 다 퉁칠 수 있어요. 근데 4번은 여기서 설명하기가 조금 애매한데. 그래서 지금 1번, 2번, 3번 한 번씩 보면서 넘어가고 그 이후에 4번 설명하면서 5번, 6번, 7번, 8번 한번 쭉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개념 정리 한번 되셨으면, 혹시 개념 정리 안 되셨으면 나중에 영상 확인하셔서 여기 있는 요거 한번 확인하시고요. 지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거기 있는 첫 번째 1번에 있는 1차 방정식 AX는 B의 해를 제가 구하진 않을 거예요. 이거는 그냥 너네가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1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2차 방정식의 풀이에서 해를 구할 때 처음에 인수분해가 됩니까? 1번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돼요. X라는 값이 2하고 3하고 나와요. 2번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뭘 써야 돼요? 근해 공식을 쓰셔야 돼요. 근해 공식 중에서도 뭘 쓰시면 짝수 공식을 사용하시면 x라는 값이 뭐 나옵니까? 1 뿔마 루트 3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알고전 책 보셔도 돼요. 이제 같이 봐요. 그 다음 세 번째, 그러면 그 3번 같은 경우는 식이 어떻게 됩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래서 그 짝수 공식 마찬가지로 사용하신다면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1 빼기 6. 이제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음수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표시할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이 x를 분류했을 때 얘네들은 x의 값, 해가 실수가 되죠. 해가 실수가 되는 걸 뭐라고 불러요? 실근이라고 하죠. 그러면 그 해가 허수가 되는 걸 이제 뭐라고 부르면 되나요? 허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원근, 실근, 허근. 미안. 닥치고 있을게. 미안해. 3초 안에 사과했다. 미안하다 했다. 얘 앞에서 봐야 돼. 표정이 니네가 되게 경멸스러운 표정으로 날 쳐다보고 있어. 상처거든? 니네만 상처받는 거 아니거든? 조심 좀 해줄래? 눈으로 욕하는 거 좀 습관 좀 고쳐, 니네. 자꾸 이렇게 눈으로 욕하지 마. 자. 미안해. 자, 우리 절대값을 포함하는 경우. 와, 개수가 무리수 또는 허수인 경우. 에도 푸는 방법을 이제 배우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 절대값을 포함하는 경우는 간단합니다. 누가?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이 덩어리 값이 0이 되도록 하는 그 기준 값을 찾아서 범위를 나누셔야 되죠. 그죠? 기준값을 구하여 범위를 나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번은 식이 어떻게 됩니까? 절대값 x-1 더하기 2x가 1이랍니다. 기준 어디를? 이 x-1이라는 값이 0이 되도록 하는, 즉 누구? x가 1이 되는 애를 기준으로
1보다 작을 때와 1보다 클 때를 기준으로 식을 나누어서 x가 1보다 작으면 이 안에 있는 값은 전체적으로 음수가 될 테니 절대값은 항상 양수로, 즉 부호를 바꿔줘야 양수가 되겠죠. 마이너스 x 플러스 1 더하기 2x는 1라고 나와서 x값이 얼마? 0 되죠. 자, 이렇게 항상 만들어 놓고 나서 최종적으로 뭘 확인하셔야 돼요? 교점을 그러니까 그 범위를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되시죠? 두 번째,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하니까 부호 그대로 쓰시면 3x는 2가 나와서 x의 값이 3분의 2 나옵니다.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여기서 한 가지 더하면 여러분들이 되게 싫어할 텐데, 자, 여기서 한 가지를 더 할 거예요. 너네들은 2바퀴째 배우고 있잖아요. 그럼 한마디만 더 해봅시다. 우리 해를 구하는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었는데 혹시 좌표로 넘어가게 되면 해는 x 값이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x 값을 구하는 과정 중에 뭐가 있을까? 교점을 찾으시는 거죠. 교점의 x좌표가 방정식의 해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이 식을 짜올 때가 x-1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1로 분류한다면 그래프 몇 개로 그려줄 수 있는 거예요? 2개를 그릴 수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식과 오른쪽에 있는 식이요. 왼쪽에 있는 식은 어떻게 그려지는데요? (1을) 지나고요. 좀 더 붙여서 그래야겠다. 1을 지나고요. 뭐라는 거야? 마이너스 1이잖아. 1을 지나고요. 0 집어넣으면 1 나와요. 2 집어넣어도 1 나와요. 요렇게 뿌이 하고 그려지게 될 거예요. 뿌이. 뿌잉. 맞죠? 그 다음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의 교점 어디다 그려집니까? 어디를 지나요? 1이라고 하는 그 교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지나가요. 교점이 어디 생겼어요? x가 얼마일 때? 0일 때. 그 x가 0일 때 말고 교점 하나 더 생기는 거 생겨요? 안 생겨요? 없어요. 그래서 해가 하나. 이렇게도 푸실 수 있어요. 내가 수상에서 필요한 요구 조건 2가지가 뭐라 그랬지? 첫 번째, 식변형 자유롭게. 두 번째는 그래프랑 식이랑. 식을 보고 그래프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 그래프를 가지고 식을 바꿀 수 있어야 되고, 결국엔 부등식, 방정식, 그러니까 그 해석학, 대수학과 해석학에 관한 콜라보레이션을 완료해야 한다라고 했었죠. 식을 보고 그래프로 바꿀 수 있고, 그래프를 가지고 식으로 바꿀 수 있고, 이 2가지가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했었던 거. 이게 수상의 요구 조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2번째 할 때는 이걸 같이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거 하나만 보고 넘어갈게요. 2번. 자, 2번 같은 경우는 어때? 절대값이 몇 개야? 2개야. 절대값 x-4랑 절대값 x-2야. 그러면 수직선상에서 2랑 4를 표현해놓고 구간을 몇 개로 나누면 되니? 경계값마다 구간을 자른다라고 생각하면 구간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구간을 3개로 나눠서 식을 정리해서 각각의 범위에 맞는 식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어때요? 2차 방정식인데요. 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x제곱 더하기 2 절대값 x 마이너스 5는 0이라는 식이 나와 있습니다. 자, 2번은 오히려 안 할게요. 이거는 여러분들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실 수 있겠죠? 해줘요? 보여줘요?
지금 딱 말해요. 해요, 말아요? 할게요. 저 인간이 있지.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을 하든가. 자, 2보다 작을 때, x가 2보다 작을 때, 식이 어떻게 돼요? 둘 다 부호? 음수.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4,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4라서 x 값이 얼마? 1 나오죠. 1은 2보다 작은 거 맞죠? 그러니까 요거 해 되는 거 맞죠? 두 번째,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을 때 식이 어떻게 되죠? 얘는 양수, 여긴 음수. 마이너스 x 플러스 4,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4. 좌변 우변 정리해주면 2는 4. 이딴 거 없어요. 그죠? 세 번째, x값이 4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둘 다 양수니까 2x가 10 나오죠. x값이 얼마? 5. 이것도 해당되는 거 맞죠? 그래서 해가 1이랑 5라는 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그래프로 그리면요. 그래프로 생각해 보시면 2일 때랑 4일 때를 기준으로 그 경계값이 되는 애를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얼마냐? 2죠? 4 집어넣으면 얼마냐? 또 2 나오거든요? 그리고 2부터 4 사이에는 계속 똑같은 값을 가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그래프 요거 찾아주시면 x라는 그래프가 나오거든요. 어디냐 이거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라는 식이 나오거든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라는 식은 요렇게 되겠죠. 여기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쪽도 계산해보면 요런 식 나와요. 이게 좌변에 대한 식이고요. 좌변에 대한 그래프고요. 우변에 대한 그래프는 y는 4라는 경계값을 가지겠죠. 그래서 그때 값이 얼마가 나오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서 1이랑 5일 때, 즉 1이랑 5일 때라는 교점 좌표값 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선생님들한테 이거 구해봐라 라고 하면 이렇게 푸는 사람이 70%가 넘어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이게 훨씬 빨라요. 훨씬 쉬워요. 저 범위 안 나누고 그냥 그래프 한 번에 쓱 나와요. 익숙해지면 이게 더 빨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려라, 그래프를 그려라,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요. 안 되면 번거롭게 경우를 다 나누셔야 합니다. 자, 요 아래는 좀 지울게요.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같은 경우에도 풀이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값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이 x가 되기 때문에 x값이 0보다 작을 때와 x값이 0보다 클 때로 구분해서 푸시면 돼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는 0이라서 식을 풀어주시면 x라는 값은 1 뿔마 루트 6인데 그 중에서 0보다 작은 거니까 x라는 값은 1 마이너스 루트 6이 될 거고 여기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5가 0이라서 x라는 값은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6이 될 건데 그 중에서 양수가 되는 애 찾아주시면 x라는 값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6이 된다 라고 해서 이 두 개의 답을 구하시면 된다 가 되는데 이걸 더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은 뭘 기억하라고 했었죠? 제가 이거 한마디 했었는데 문자에만 절대값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절대값을 제곱한 그 값이 x제곱과 같기 때문에 뭐로 바꿔서 푸시면 된다? 그냥 절대값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서 해를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6으로 볼 수 있다. 근데 이 절대값 기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될 거고 따라서 절대값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6이라는 값이 나올 거고
부호가 반대인에도 포함해야 될 테니 x의 값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6 또는 1 마이너스 루트 6 하고 두 개의 답이 한 번에 나올 수도 있다.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범위를 나눠라. 범위를 나눠서 푼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적어도 틀리지는 않는다. 하지만 너는 내가 촬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꾸 그렇게 까먹으면 어떡하니? 어쨌든 어떻게 하라고요? 간단하게 풀 수 있어요. 근데 간단하게 푸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스킬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잘 안 들어와 헷갈려 그럼 굳이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범위 나눠서 앞에서 하는 그 똑같이 절대값의 기준을 구하여 범위를 나눈다. 요 하나의 규칙으로 다 푸셔도 된다고요. 그래프가 잘 안 돼요. 그건 좀 곤란해요. 그건 좀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너네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그래프랑 스카스카를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수2, 니네를 바뀌었을 때는 이제 미적분 1이 무난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수라고 나오는 단원이 무난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로 따지면 그거예요. 수1, 수2라고 배우는 그 단원명이 수1이라는 단원이 대수라는 단원으로 바뀌고 수2라는 단원이 미적분 1이라는 단원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니네가 지금 여기 그래프랑 식을 스카스카에서 잘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시는 게 그 대수와 미적분 1을 하기 위한 기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학년 2학기 수업 특강을 듣는 애들이 36 애들 3인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36 3인방에서 맨날 네 얘기를 하거든요. 민승이랑 현준이랑 다 여기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 왜? 왜? 전 남자친구야? 그 하랑 같이. 미안해. 정색을 그렇게까지. 아니,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정색을 하길래, 혹시 그 X, 막 이런 건가 해서, 그래서 물어서, 아니, 미안해. 화내지 마. 그럴 수 있지. 자, 어쨌든, 그러니까 걔네들 같은 경우 중에, 이제 누구냐? 현준인가? 현준이가 수투 배우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냐? 승환이? 승환이가 수하 배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민승이가 이제 요거, 블루 하고 있죠? 블루인가? 센인가 어쨌든. 근데 그거 하고 있는 애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민승이는 아마 공감을 잘 못할 거예요. 근데 이제 특히나 이제 현준이라던가 이렇게 그 수원 같은 걸 배운 애들한테 내가 그 2학년 2학기 거에 대한 거를 막 얘기하다가 가끔 딴 얘기를 하면서 수상 부분에 대한 걸 막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가끔. 그러면은 이미 겪어본 애들 같은 경우에는 내 얘기에 대해서 공감을 되게 많이 해요. 2학년 2학기고 되게 중요하지? 라고 하면은 진짜 너무 중요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네들 지금 2학년 2학기 거 배우시면 까먹으시면 안 돼요. 뭘 까먹으면 안 되냐면 내심 까먹으시면 안 되고요. 외심 까먹으시면 안 되고요. 가계 이등분선의 성질 까먹으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평행선과 관련된 거, 무게중심과 관련된 거, 이것들은 까먹으시면 안 돼요. 거의 다 아닌가요? 네, 거의 다예요. RHS, RHA는 2학년 2학기 이후로 안 나와요. 안심하셔도 돼요. 3학년 2학기에서 한번 나오죠. RHA와 관련된 RHA가 아니라 AA 닮음과 관련된 삼각 B요. 그건 나오죠. 그거 말고는 크게 2학년 2학기 거에서 크게 경우의 수는 까먹으셔도 돼요. 그거 어차피 수하에서 다시 처음부터 배우잖아요. C랑 P로. 대체 그게 무슨 소리신가요? 줄 세우기. 저 지금 이거 아마 잡소리 하는 거는 잘라낼 것 같아요. 줄 세우기. 이거는 순서대로 나열한다.
그 다음에 이제 대표 뽑기. 스까 색을 조합하는 그런 느낌. 빨간색, 파란색 뽑는 거 뽑아서 보라색 만드는 거랑 파란색, 빨간색 만들어서 뽑아서 보라색 만드는 거랑 달라요? 빨간색을 먼저 섞으면 좀 더 막 이렇게 쨍해지고 파란색을 먼저 섞으면 좀 더 이렇게 막 음침해지는 그런 뭐 다크블루, 이게 뭐 물론 퍼플 같은 게 나오나? 그런 거 없죠. 비율이 중요한 거지. 색깔이 똑같은 걸 섞으면 똑같은 색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조합. 우선 줄 세우기와 대표 뽑기를 순열과 조합이라고 해서 순열과 조합을 이용한 공식이 나옵니다. 퍼뮤테이션, 콤비네이션. 그리고 이제 이거를 배우셨고 3학년 2학기 과정에 그 통계, 대표값과 산포도를 배우셨다면 이제 확률과 통계라는 심화 단원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 심화 단원을 선택하게 되면은 이것도 배워요. 순열인데 그냥 순열이 아니라 중복 순열, 조합인데 그냥 조합이 아니라 하모니우스, 중복 조합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들까지 배우게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산포도 배우셨던 거에 업그레이드 버전, 이제 표준정규 분포 곡선이라는 것도 배우시고. 그래서 2학년 2학기 때 이거 경우의 수와 그 확률 까먹으셔도 돼요. 다시 배워요. 물론 모르면 조금 곤란하긴 하겠지만. 도형과 관련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형과 관련돼서는 지금 2학년 2학기 때 배우는 게 3학년 2학기 때 배우는 것보다도 더 중요해요. 원의 성질에서는 나오는 게 거의 남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삼각비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삼각 함수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다각형의 성질 같은 경우에 1학년에서 기억해야 되는 건 뭐야? 대각선의 개수? 내각의 크기야. 정도? 말고는 부채꼴 넓이 구하기? 부채꼴 저 호의 길이 구하기? 이 정도? 근데 2학년 때는 외워야 될 게 내심, 외심, 무게중심,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평행선과 관련된 거? 또 뭐 있었죠? 되게 그런 것들은 이제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같은 데 가도 계속 나와요. 니네 학교, 그러니까 지금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2학년 2학기 거는 배우고 까먹으시는 거 아니에요. 결국 머릿속에 남겨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 풀어서 공부하는 식으로 공부하시면 나중에 피 봐요. 개념 공부부터 하셔야 돼요. 결론은 또 기승전 개념. 자, 편집. 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허수를 보도록 할게요. 개수가 무리수이거나 허수일 때, 지금 그래서 절대값이 들어가는 건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그럼 그 다음 이제 개수가 무리수이거나 개수가 허수일 때는 어떻게 할까? 핵심적인 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반드시 최고차항의 개수가 개수를 양의 정수로 그러기 위해서 식 전체에다가 켤레복소수 등등을 곱하여 개수의 그래서 최고차항 개수의 유리화 또는 실수화를 하여 그 식 전체를 변형해 줍니다. 왜요? 근해 공식 쓸 때 보면 알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분모가 양의 정수 형태를 띄어야 계산이 쉬워져요. 그죠?
근해 공식을 썼는데 2a분의라고 되어 있는 그 최고차항의 개수에다가 희한한 막 허수 집어넣고 뭐하고 계산이 굉장히 더러워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최고차항의 개수 자체를 유리화 혹은 실수화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4번에 1번 문제 보시면 루트 2 마이너스 1의 x제곱 더하기 3 마이너스 루트 2 x 더하기 루트 2는 0이라고 되어 있는 이 식을 뭘 이용해서? 루트 2 마이너스 1이라는 걸 보자마자 식에다가 뭘 곱해서? 얼마 곱해야 되냐? 이 식 전체에.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하여 개수를 유리화하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등식이에요. 양변에 똑같이 곱하는 거예요. 다항식에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식 정리해 주시면 어떻게 되죠? x제곱. 그다음 두 번째, 여기 1차 항의 개수는 웬만하면 전개해서 쓰세요. 3 빼기 2, 1. 그 다음 3 더하기 2루트 2. 요렇게 그냥 쓰시고요. 상수항 부분은 엔간하면 전개하지 마세요. 그러면 루트 2 곱하기 루트 2 플러스 1은 0이라고 나오면서 이거 두 개 더하면 얘 하고 바로 되죠. 끝. 그래서 x의 값은 마이너스 루트 2 또는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계산이 들어갈 겁니다. 그럼 2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식에다가 얼마를 곱해서 1 마이너스 i를 곱해서 식을 정리해 주시면 2x제곱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i의 제곱이니까 곱하기 마이너스 2i x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렇게 나올 거예요. 계산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ix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나올 건데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보죠. 인수분해 됩니까? 보이면 인수분해 하시면 돼요. 안 보이면 뭐 하시면 돼요? 근해 공식에 집어넣으세요. 근해 공식은 만능이에요. 개수가 허수가 들어가도 그냥 근해 공식에다 때려 넣으면 답이 나온답니다. 물론 저는 이 마이너스 1이라는 i의 제곱이라고 생각하여 이 식이 완전제곱식이 되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이게 안 보인다면 마이너스 i라는 중근을 가지게 되겠죠? 하지만 이게 안 보인다면 뭐 하시면 돼요? 근해 공식 사용하시면 돼요. 자,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얼마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허수 부분, 루트 부분이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1i만 남는 중근 나오는 거 확인 가능하겠네요. 근해 공식 쓸 수 있다는 거 확인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식은 그렇다 치고 저 위에 있는 요 멘트를 기억해 주세요. 이것과 요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을까요? 4번이었습니다. 지우고 넘어갈게요. 우리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배웠던 거를 포함하여 이야기를 해보자면 중학교 3학년 때 3학년 과정에서 뭘 배우셨냐면 개수가 근해 공식을 사용했을 때
여기 근해 공식을 사용했을 때 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라고 하는 식과 b 다시 x 더하기 c는 0이라는 식에서 x는 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 요런 식이 있다 했으면 그 중에서 누구? 요 루트 안에 들어가는 값에 따라서 근의 부호가 결정된다 라고 흔히 알고 계셨던 거는 사실 어디서 나오는 거죠? A, B, C가 실수일 때 라는 조건에서는 판별식이 뭔데요? 판별식이라고 하는 건 b제곱 마이너스 4ac예요. 그럼 짝수 판별식이라고 앞으로 사용하게 내가 계속 많이 쓰던 짝수 판별식이라고 하는 여기서 나오는 애죠. b-의 제곱 마이너스 ac입니다. 이렇게 이 두 가지는 뭐를 판별하게 해주는 건가요? 이 루트 안에 있는 식의 값이 실수일 때 A가 그러니까 D가 0보다 크다면 D가 0이라고 한다면 D가 0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이건 뭘 나타냅니까? 중학교 과정에서는 뭐였어요? 중학교 과정에선 중등 해 개수를 의미했죠. 해가 몇 개? 2개. 해가 몇 개? 1개. 다른 말로 뭐? 중근. 요 해가 몇 개? 빵개. 라고 배우셨다면 그죠? 이게 3학년 과정이라면 그게 아니라 우리 고등 과정에서 허수를 정의하고 나서부터는 해 종류를 구분하는 의미로서 판별식을 사용하죠. 판별식이 0보다 클 때는 서로 여기도 두실근이고 여기도 두실근이다 아가들아. 이거 합쳐서 두실근이라고 한다 아가들아. 그 두실근이라고 자신있게 얘기하면 나한테 자신있게 맞는다. 알았지 아가들?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이고요. 이거 하나의 근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2차 방정식의 해는 반드시 몇 개예요? 2개예요. 3차 방정식의 해는 반드시 3개고요. 1차 방정식이라서 해가 1개입니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거 그거 1차 방정식이 아니에요. 그냥 방정식의 풀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서로 같은 두 실근이라고 하고요. 이게 다른 말로 중근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즉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뭘 가지고? 실근을 가질 조건이 되고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는 얘가 허근을 가질 조건이 된다 라는 것까지 체크해 줄 수 있겠죠. 이게 어떤 조건에서? 개수가 모두 다 실수라는 조건 하에서 써먹는 규칙입니다. 왜요? 왜요? 왜 이거는 실수인 조건에서밖에 못 써먹죠? 허수인 조건이 되면 뭐가 바뀌는데요? 여러분 제가 복소수에서 되게 정신없이 치다 보니까 말을 깜빡하고 넘어갔던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허수라는 애는
실수가 아닌 수를 허수라고 하죠. 실제로 존재하는 수가 아닌 가상의 숫자를 허수라고 하죠. 그럼 실제로 존재하는 숫자가 아닌 그 가상의 숫자에는 크기가 존재할까요? 예를 들면은 지금 당연히 머릿속에 있는 숫자. 자, 숫자 떠올려봐. 얘기하지 마봐. 자, 그 숫자. 내가 머릿속에 떠올리는 그 숫자. 하면 크기 비교가 되나? 크기 비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대고 비교할 수 있는 방법 있어요? 막 이렇게 이마 대고 이런 크기가 내가 열이좀더 높은 것 같으니 내가 좀 더 큰 것 같아.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가상의 숫자 같은 경우에는 크기를 비교할 수가 없죠. 크기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는 대소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어떤 기호를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부등호 기호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분해서 얘기를 한 게 A, B, C가 실수다라고 할 때는 당연히 부등호를 사용해도 B도 실수, A도 실수, C도 실수니까 부등호 기호를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만약에 A와 B와 C가 중에서 허수가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되는 순간 이 부등호 기호를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요. 이거 못 쓰는 식이 된다고요. 하지만 허수라고 하는 가상의 숫자라고 하더라도 그 크기가 없어서 비교는 불가능하더라도 너도? 나도? 라고 해서 서로 같은 숫자를 생각하는 거는 가능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 그치?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는 사용 가능하다? 판별식이 0이다라는 건 사용이 가능하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판별식이 0이다라는 거는 뭘 의미할까? 실수, 서로 같은 두 실근을 의미할까? 아니. 그럼 뭐예요? 그냥 중근을 의미하죠. 그럼 문제에서 만약에 이 어떠한 둘 중에 한 가지로 나온 이 식에 대해서 그 이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허수가 존재한다라고 할 때 실근을 가질 때 라고 한다면 풀이 방법을 한번 물어볼게요. 얘는 어떻게 풀까요? 개수가 모두 실수일 때 실근을 갖기 위한 조건은 뭐예요? 자, 개수가 모두 실수일 때 실근을 갖기 위한 조건이 뭐라고요? 고마워요. 네.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되죠. 근데 지금 허수가 존재할 때 N은 판별식이라는 걸 사용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실수가 알파라고 가정하고 대입합니다. 그냥 그 알파라는 숫자를 대입하시면 돼요. 알파라는 문자를 대입하세요. 대입하고 정리합니다. 어떤 형태로 정리하냐면 A 플러스 BI 형태로 정리하면 됩니다. 이렇게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정리해서 실수 부분이 0, 허수 부분이 0이 되도록 하는 그 알파를 직접 찾아주는 그 실수를 찾는 거를 보시면 돼요. 뒤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판별식과 관련된 종류는 이렇게 실수일 때, 허수일 때
실수일 땐 뭘 기억해라? 이 종류에 따라서 실근을 가질 때, 허근을 가질 때, 뭐 중근을 가질 때 이런 조건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질 때,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풀 수 있다. 하지만 개수에 허수가 들어가 있을 때는 뭘 써라? 중근은 써도 돼. 근데 나머지는 쓰면 안 돼. 큰일 나. 그죠? 물어볼 거야, 그러면. 혹시나 부등호 써서 틀리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실제로 되는지 안 되는지 비교할 거예요. 네 머릿속에 있는 숫자랑 제 머릿속에 있는 숫자랑 크게 비교한 다음에. 야, 입 밖으로 절대 꺼내지 마. 그럼 누가 큰지 한번 얘기해봐. 그래서 그거 이기면, 비교시킬 거야. 아시겠죠? 실수하지 마세요. 자, 5번은 그냥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식 같은 경우 잘만 세우시면 됩니다. 이 식을 못 세우시면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초등학교 5학년 과정으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내가 그러니까 니네들이 되게 흔들리는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요, 절대적으로 문제풀이의 양이 부족해서일 경우가 많아요. 이 얘기도 이제 동화 오기 전에 했던 것 같긴 한데, 항상 풀 때는 틀려도 끝까지 풀어서 맞춤표를 찍어서 틀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별표 치고 그냥 선생님 도저히 모르겠어요 라고 가져오면 그거는 안 푼 거다 라고 했었죠. 그죠? 그러면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풀다 보니까 선생님 왠지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숫자가 왠지 이건 더러워서 분수가 나올 리가 없는데 라는 생각으로 답을 선생님 이건 답이 아닌 것 같아요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너네들에게 한마디 제가 했었죠. 니네들은 경험치가 얼마나 쌓여 있길래 벌써부터 그 문제가 답인지 아닌지 감이 와서 그걸 체크할 수 있냐고. 끽해봐야 지금 여기 수상 관련된 문제 아무리 많이 풀었어도 500문제, 전 단원 다 합쳐봐야 500문제, 1000문제도 안 푼 사람들이. 그 한 단원 관련해서 3000문제, 4000문제 이상 풀어본 것도 아니고. 전 과정 합쳐서 끽해봐야 정말 내가 내준 프린트 모든 것 다 풀었다고, 다 소화했다는 가정하에 한 700문제거든요. 심지어 그것도 아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서 풀다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저건 아닌 것 같아서 분수가 나와서 분수가 지저분해서 막 28분에 29분에 선생님 이건 답이 아니지 않아요? 대체 그 감이라는 거는 누가 천지신명님께서 알려주십니까? 그러면 우리 여기 있으실 게 아니라 사당 같은 데 가셔가지고 신내림 받으시는 게 낫지 않아요? 예상하지 마세요. 예측하지 마세요. 결론, 내가 마무리를 지으라고 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활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 풀 수도 있어요. 식을 잘못 써서 틀릴 수도 있는데요. 꼭 풀다가 끝까지 안 풀어요. 이거 왜 여기서 멈췄냐? 아닌 것 같아서. 아닌데? 이대로 풀면 답인데? 헉, 그래요? 속이 막 뒤집어져요, 그냥. 네. 자, 판별식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6번은 다음 근을 판별하라. 판별해보시고요. 판별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한 가지 빠른 팁 하나를 드리자면, 최고차항의 개수와 상수항의 부호가 다른 경우에는 무조건 서로 다른 두 실근입니다. 즉 1번하고 4번은 보자마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옵니다. 왜요? 제곱하면 0 이상이고요. 서로 부호가 다르면 음수거든요. 마이너스 음수라서 양수예요. 무조건 0보다 크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그거 보자마자 바로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7번에 실근을 가지도록 K값의 범위, 허근을 가지도록 K값의 범위 판별식 써서 푸시면 되니까 어렵지 않아서 넘어갈게요. 8번. 야, 8번에 있는 거 한번 물어볼게요. 8번은 문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가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가질 때
지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k에 대한 항등식이래요. k의 값에 관계없이니까, 그지? 그러면은 다현아, 이거 내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떤 게 우선적으로 쳐야 된다고 했죠? k가 항등식인 게 먼저예요? 아, 그러니까 k로 정리해야 돼요?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k로 정리하는 게 맞아요? 아니니까 물어보고 있겠죠? 이것도 내가 혹시 수업 시간에 니네랑 안 했던 건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잘 기억하세요. 기억해야 될 거 근의 판별 중에서 08번에 K에 대한 항등식을 조건 포함한 2차 방정식은요. 그거 먼저 물어볼게요. 애초에 그 식은 K에 대한 식이에요? X에 대한 식이에요? X에 대한 식이죠. 그 X에 대한 식의 조건이 뭐래요? 해가 중근이라는 거죠. 그럼 그 중근이라는 조건이 먼저일까요? K의 값에 관계없이라는 조건이 먼저일까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X에 대한 식이 우선이에요? 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그지? X에 대한 식이 우선이 돼야 돼? 그러면 중근이라는 조건을 먼저 써먹어야 될까? K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조건을 먼저 써먹어야 될까? 중근이라는 조건을 먼저 써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중근이라는 조건을 써먹었을 때에 그 중근이 나오는 식이 K에 대한 항등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정리가 되면 됩니다. 즉, 그 식이 짝수 판별식을 쓰시면 식이 어떻게 나오는데 K-A의 제곱 빼기 K제곱 빼기 A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식이 나오잖아요. 이 식을 전개해서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2AK 플러스 B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식이 나오면서 정리가 깔끔하게 되거든요. 이게 뭐라고요? K에 대한 항등식이라고요. 그래야지만 K값에 관계없이 0은 0이 성립되면서 중근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는 A가 얼마? 0. B는 얼마? 1. 이렇게 A값, B값을 찾아주실 수 있게 되겠죠.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우선순위가 된다고요. 그리고 차순위 K에 대한 항등식. 즉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 그럼 중근을 만족하는 판별식을 썼을 때 그 식이 K에 대한 항등식이 된다라고 후순위로 밀어서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K로 먼저 정리하시면 절대 값을 구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마지막 하나 활용해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보라색으로 써야지. 판별식이 0이다를 써먹을 수 있는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뭐가 될 때? 뭐가 될 때? 완전 제곱식이 될 때. 라는 멘트에서도 판별식이 0이라는 조건을 써먹습니다. 9번도 마찬가지죠. 9번의 식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어떤 블라블라가 1차식의 완전 제곱식이 된다. 즉 판별식이 0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정리됐을까요? 자, 그럼 이거 다 지우고 10번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울게요. 10번. 10번에 1번. 다음 2차 방정식의 실근을 갖기 위한 조건. 자, 1 더하기 i x제곱. 허수 보인다. 마이너스 2a 플러스 i x 더하기 5 마이너스 3i는 0이라는 식이 있어요. 자, 이게 실근을 갖도록. 실근을 갖기 위한 조건이라고 해서 되게 아무 생각 없이 판별식 쓰는 순간 뒤진다. 안 된다고 했어요. 우리 혹시 옆에가 교실이 아니라 고문실이었나요? 이상하다. 웬 신음소리가. 혹시 수업할게요. 자, 일단은요, 어떻게 바꾸라고요? 실수일 조건 자체를 써먹기 위해서 허수라는 개수가 붙어있다라고 하면 절대로 판별식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실수를 뭐라고? x라는 값이 알파라고 가정하고 식을 정리해 보시죠. 그럼 그 알파로서 정리하게 되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2a 알파 더하기 5 에다가 플러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3i는 0이라는 식으로 정리가 된다고요.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에 이 식을 만족하는 값이 있다면 그게 바로 실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알파가 얼마일 때? 3일 때 또는 알파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알파가 3일 때를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9 마이너스 6a 더하기 5는 0이 나와야 되니 a의 값은 3분의 7.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면 1 플러스 2a 더하기 5라는 값이 0이 나와야 돼서 a의 값이 얼마?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 두 근이 서로 같을 때 이거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중근이요. 그러니까 이 중근이라는 조건 하에서는 뭘 쓸 수 있다? 판별식이 0이다라는 조건을 써먹을 수 있다. 그래서 2번 식은 그냥 판별식 누구? a-i의 제곱 빼기 4배의 b 플러스 2i가 0이다 라는 식을 써도 된다. 차이가 있다는 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구전 73페이지까지에 해당하는 연습 문제 미리 풀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린은 뭐였죠? 그린이 65페이지까지에 있는 유형 15번. 문제수로 따지면 40개, 50개? 야,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아 저번 시간 숙제가 제가 저기 526번까지 풀어오라고 했으니 하나, 둘, 셋, 넷 저거까지만 좀 추가하자. 지금 가윤이 빼고는 다 아직 방학이잖아요. 그 2-2 센 598번까지. C단계는 안 하셔도 돼요. 네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필터를 네 맘대로 하니? 혹시? 내가 뭐라고 했지?
유제 10번까지 푸시고 그거에 해당하는 연습 문제, 이거 판별식이라까지라고 했으니 그 판별식까지 해당하는 연습 문제 풀어주세요 라고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했다? 73번까지예요. 10번까지예요. 10번까지 아니에요? 그럼 75쪽이에요? 아, 75네요. 아저씨, 아시겠니? 여기, 넌 딱 정해줄게. 봐봐. 그 알구점 펴봐. 뒤로 넘겨봐. 쭉 넘겨봐. 쭉 넘겨봐. 그러면 혹시 9번, 그니까, 5번 위에 뭐라고 써있니? 그 판별식과 관련된 챕터가 그럼 몇 번까지일 것 같니? 그럼 그 10번부터는 근과계 수와의 관계라고 들어가 있으니까 새로운 게 시작되겠네? 그럼 그건 아니겠지? 마찬가지로 빨간색 글씨가 들어가 있는 문제로 따지게 되면 몇 번까지일까? 이랑 판별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건 몇 번까지니? 그렇지. 그렇게 하면 돼. 알았지?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갑시다.